광주시가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앞두고 위원들에게 개인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한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내년 광주 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2명이 광주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전시기획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는 청년 정책이 앞서 있다고 자랑합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만든 청년위원회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위원회 구성과 출범 과정에서 광주시가 보여준 모습은 청년들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 등 직접 자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출범식을 치렀습니다. 남다른 청년 정책을 선보이겠다며 민선 6기 때 출범한 것이 벌써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가 새로운 청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입니다. 출범식 식전 행사를 위해 개인기를 선보일 용기 있는 위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청년위원은 문자를 받자마자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시의 다른 위원회에서도 청년위원회처럼 해당 위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시키지 않을 텐데 광주시가 마냥 어린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광주시는 청년위원들의 이런 항의에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는 문자를 다시 보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47명의 청년위원 중 광주시의 개인기 요청에 응한 인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청년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른바 갑질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광주시가 청년위원 후보자들을 정확한 면접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후보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는 길게는 4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생업과 학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일부 후보들은 면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해가지고 면접 준비 엄청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다들 핸드폰 만지면서 거기서 2시간 넘게 시간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광주시는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무시하거나 갑질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뭘 낭송을 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위원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됐으면 했고요.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제5기 청년위원회가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지역의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업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특히 심각한 청년들의 취업난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도 이계상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취업자는 7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 말부터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떨어져서 58.2%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매달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에서 올해 접어들면서 4%로 진입한 이후 지난달에는 5.3%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4만 1,000명, IMF 금융위기 이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천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일자리 3만 5천여 개를 창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 평균 실업률은 3.8%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눈에 보이는 고용률을 늘리기 위한 단기 처방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장기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청장년 구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주만의 고용 대책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되돌아보니 참 많은 일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 전시장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시작된 1인 시위.
200일 넘게 진행된 시위 끝에 미쓰비시 광주 전 시장은 1년여 만에 완전 철수했습니다. 이 일은 2009년 3월 출범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첫 성과이자 투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철수해본 게 통쾌했지. 마음 시원했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우리가 기어이 너희를 쫓아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게 마음이 통쾌했지. 시민 모임은 지난 10년간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도운 1등 공신이었습니다.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투쟁과 도쿄 삼보일배 원정 시위, 일제징용시설 유네스코 반대 투쟁 등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현해탄을 건너는 인고의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한일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시련과 좌절도 많았지만 일본의 양심 세력과 지역민들의 격려에 힘입어 견뎌왔습니다. 이는 마침내 지난해 11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로 이어졌고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그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면서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했던 저는 광주 지역사회 집단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모임은 지역 의정 감시 활동에도 충실해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충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시민 모임은 앞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소송을 기획하며 싸움의 판을 더욱 키울 생각입니다. 또 그동안의 투쟁 과정을 후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역사관을 세우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내년 광주 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짐발라가 생명공학과 영성 등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What kind of a world do we want to inhabit that is also formed with our vital linkages, not only to technological personages, but also clairvoyance and ancestral ghosts? 두 예술감독은 베니스 비엔날레와 베를린 비엔날레 등 국제 미술 무대에서 큐레이터 등으로 활동했고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국제자문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젊은 여성 감독 2명을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성 여론이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발전소 건립에 따른 경제 효과도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황금산단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민의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업 추진 당시 발전소를 건설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200개 이상 창출되고 공사 기간에는 연간 33만 명이 고용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공개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 평가서를 보면 발전소가 연간 고용하는 인원은 59명뿐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투입되는 인부 역시 80명에 불과해 평가서에도 해당 지역의 일부 인구 증가가 예상되나 광양시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수준일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전력 부족을 우려해 투자 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전력의 여유분이 충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거도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공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실품 산단 쪽에 만약에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향후 좀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건 뭐 면밀히 검토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수십 년 만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발전소 인근의 택지 개발 사업이 수포가 되어 오히려 지역 경제가 후퇴할 수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개발지구가 지금 약 한 20년을 지금 끌고 있어요. 그 공에 들어온다면 땅이 팔려서 개발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런 가운데 개발 사업에 투자한 일부 주민들은 발전소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경우 반대 시위에 나설 계획도 밝혀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전남 서부 해바라기 센터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새로운 운영기관을 찾고 있지만 맡겠다는 기관이 없어서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전남 서부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관은 목포중앙병원. 하지만 직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 심해졌고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 운영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결국 병원 측이 위탁 운영을 포기하면서 신규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해야 할 상황. 전라남도는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 기관이 없어 3차례나 공모가 무산됐고 4번째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신규 해바라기 센터를 3차례 공모를 했고 병원을 찾아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청 병원이 없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위탁 운영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센터 공간 확보 문제입니다. 전라남도는 시설 면적 규모와 병상 수를 줄이는 등 통합형보다 사업 규모가 작은 위기 지원형까지 공모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업기관이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전에 통합형 아닌 위기 지원형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중앙병원의 전남 서부 해바라기 센터 위탁 운영 협약 기간은 오는 6월. 민간병원 참여가 어렵다면 목포나 강진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이 신규 위탁기관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에서 광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77% 올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지역 가운데 봉선동이 위치해 있는 광주 남구는 17.7%나 오른 것으로 조사돼 상승폭이 큰 순으로 전국 5위권에 들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정보 수집을 위한 특수부대가 광주에서 운영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 기록관은 전두환 씨가 5.18 당시 민간인 복장의 군인들을 광주로 파견해 시위대의 위치나 무장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과 시위대를 이간시키는 분리 공작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록관은 해당 특수부대 규모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많은 수가 투입된 것은 확실하다며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재판 도중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친 것과 관련해 극우단체가 항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내일 오전 광주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 회원 10여 명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전 씨를 향해 물러가라고 외친 것을 교사들이 제지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광주 전남 지역 일선 경찰서도 경찰 협력단체들 정비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부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들의 경력을 자체 조사한 결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결격 사유 대상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위원 28명 전원을 해촉하고 새로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경찰발전위원회 등 협력단체 위원들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인물이 있으면 즉시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회계 부정이 드러났거나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들을 수사 의뢰하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30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사기 등의 의혹이 있는 유치원 10곳 등 유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